2010년 9월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끼지도 못하는 중견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 재벌 총수의 빈소에는 정재계 거물들의 화환이 줄을 섭니다. 하지만 이곳엔 낯선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 휠체어를 탄 아이들, 그리고 마트 CC 코너에서 일하던 여사님들. 그들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며칠 뒤 대한민국 경제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고지서 한 장이 날아옵니다. 상속세 1,500억 원.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오십니까? 당시 이 기업의 전체 자산 규모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큰 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보통의 재벌들은 이 고지서를 받으면 로펌을 부릅니다. 계열사끼리 합병하고 일감을 몰아주고 공익재단의 주식을 숨겨서 어떻게든 세금을 영원에 수렴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똑똑한 자본주의죠.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그냥 냈습니다. 5년에 걸쳐서 1,500억 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주식을 팔고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보 아니야? 저러다 경영권 베끼면 어쩌려고 그래?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 교과서대로라면 그는 바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그 바보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2025년 지금 왜 우리에겐 그 바보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생존 보고서입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함태호. 우리가 흔히 오뚜기라 부르는 회사의 창업주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은 1,500억 원의 세금 영수증보다 훨씬 더 무겁고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제가 입수한 1990년대의 낡은 서류 한 장을 보시죠. 1992년, 함태호 회장은 한국심장재단 직원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내가 돕겠다. 여기까진 흔한 회장님 미담 같죠. 하지만 디테일이 다릅니다. 그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절대 내 이름이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 보통 기업의 기부는 홍보비 계정에서 나갑니다. 1억을 기부하면 10억 원어치 기사가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게 기업 생리죠. 하지만 함태호는 달랐습니다. 1992년부터 2016년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무려 24년 동안 이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그가 살려낸 아이들의 숫자는 6,277명입니다. 6,277명.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달 5명으로 시작했던 후원은 나중에 매달 2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 회사가 휘청거릴 때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이 결제 서류만큼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업 내부 구조입니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 가보셨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만두를 구워주는 여사님들. 대부분 파견업체 소속 비정규직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그게 쌉니다. 해고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오뚜기는 이 시식사원 1,800여 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 이건 비용 자살 행위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고정비로 박혀버리니까요. 주주들이 알았다면 배임이라고 고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태호 회장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우리 제품을 고객 입에 직접 넣어주는 사람이다. 그들이 회사에 소속감이 없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맛을 권하겠느냐. 이건 단순한 착한 경영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초고밀도 신뢰 자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트 여사님들은 단순히 만두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회사 제품이라는 자부심을 팔았죠. 고객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혀끝으로 느꼈습니다. 2025년 지금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 세상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건 바로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함태호는 그걸 30년 전에 꿰뚫어 본 겁니다. 그의 집요함은 제품에서도 드러납니다. 매주 금요일 오뚜기 본사에서는 기이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연구원들과 둘러앉아 신제품 카레와 라면을 시식합니다. 그냥 맛보는 게 아닙니다. 원재료 함량 0.1% 차이를 혀로 잡아냅니다. 이봐, 이번 주 카레 후추향이 지난주보다 덜해.
원가 아끼려고 꼼수 쓴 거 아냐? 그는 경영자이기 전에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였습니다. 그가 타계하기 직전까지 고집했던 원칙.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 단순하고 무식한 원칙이 화려한 MBA 전략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다는 걸 당시 경쟁사 임원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경제 현상은 무엇입니까?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여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핑계를 대지만 막상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제품 가격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사상 최대를 찍는데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집니다. 이게 바로 탐욕과 인플레이션이 결합한 그리드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뚜기의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는 경제학적 기적에 가깝습니다. 라면 가격 동결 13년. 이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춤을 췄고 인건비는 2배가 올랐습니다. 경쟁사들은 3, 4년 주기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오뚜기 임원들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회장님, 적잖합니다. 올려야 합니다. 매년 보고서가 올라갔죠. 하지만 함태호 회장, 그리고 그의 유지를 이은 함영준 회장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라면은 서민의 주식이다. 우리가 올리면 다 죽는다. 버텨라. 어떻게 버텼을까요? 마법은 없습니다. 뼈를 깎는 원가 절감, 공정 자동화, 그리고 무엇보다 박리담회, 이익률을 포기하는 대신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0년대 초반 한 자릿수에 머물던 오뚜기의 라면 시장 점유율은 가격 동결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해 25%를 돌파합니다. 경쟁사들이 가격을 올려 단기 수익을 챙길 때 오뚜기는 소비자의 마음을 샀습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100원이라도 싼 진라면을 집으면서 그들은 무의식 중에 학습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2016년 함태호 회장의 별세와 상속세 납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붙여준 별명이 바로 가뚜기입니다. 기업이 수백억 원을 들여 브랜드 컨설팅을 받아도 얻을 수 없는 소비자가 직접 수여한 명예훈장인 셈이죠. 이것은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기도 전에 실천된 가장 완벽한 ESG 사례입니다. 요즘 기업들 친환경 포장지 하나 쓰고 ESG 경영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죠. 그걸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함태호의 오뚜기는 달랐습니다. 홍보팀이 알리려는 걸 회장이 막았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침묵이 역설적으로 2025년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바이럴 마케팅이 된 것입니다. 진실은 감출수록 더 크게 터져나오는 법이니까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함태호 회장의 방식이 무조건 정답일까요? 2025년의 자본시장은 훨씬 더 사납습니다. 오뚜기 역시 최근엔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주가는 지지부진하다고 주주들의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착한 기업이 반드시 돈 잘 버는 기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배워야 할 생존 전략은 분명합니다. 첫째, 미련한 뚝심이 최고의 브랜딩이다. 지금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트렌드를 쫓아 1년마다 전략을 바꾸는 기업은 결국 아무런 색깔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13년간 가격을 동결하는 바보 같은 뚝심. 30년간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일관성. 이것이 소비자의 뇌리에 대체 불가능한 신뢰를 각인시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엔 이런 미련한 원칙이 하나쯤 있습니까? 둘째, 투명성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1,500억 상속세 납부. 당시엔 막대한 손해 같았지만 그 덕분에 오뚜기는 오너 리스크 없는 깨끗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반면 편법을 쓴 다른 기업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검찰 조사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경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낸 세금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기업의 수명을 50년 더 연장시킨 보험료였습니다. 셋째, 사람을 비용으로 보지 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쓴 것. 재무제표엔 마이너스지만 위기 상황에선 그 직원들이 회사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2025년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건 결국 위기 상황에서의 주인의식입니다.
함태호 명예회장은 갔지만 그가 남긴 오뚜기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눈앞의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 원칙을 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단단한 돌다리를 놓을 것인가?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단어, 진심. 그 낡고 촌스러운 단어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보가 만든 제국, 오뚜기 함태호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